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언론에서 바라본 한국 금융위기 가능성입니다. 이 기사는 2019년 9월 27일 블룸버그에서 발표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Two emerging markets are ready for the next global recession. 발음이 나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두 신흥국들이 다음 글로벌 불황, 세계적인 불황에 준비가 되어 있다 입니다. Russia, South Korea have a room to adjust. Saxbank says. 러시아하고 한국은 그 적응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위기 또는 불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황에 대해서 준비할 여지가 있다. 그 적응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If global trade spread ends up tipping the world into recession, Russia and South Korea could be the best place to hide the emerging markets, according to Saxo Bank. 만약 글로벌 트레이드 스팻, 여기 무역전쟁 이렇게 아웅다웅인데요. 스팻이 무역 이제 트레이드 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무역전쟁이 세계를 불황으로 이끌어 간다면, 지금 이제 무역전쟁이라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이죠. 러시아와 한국이 최고의 장소가 되는데, 어떤 최고의 장소냐면 이머징 마켓, 신흥국 마켓 안에서 숨을 수 있는, 불황을 피할 수 있는, 또는 불황으로부터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투자자를 위한 거니까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Both countries have a high real interest rate and a running budget surplus. 두 나라는 높은 실질 금리를 가지고 있고요.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giving policymakers ample room to adjust in downturn. 다운턴은 경기 불황 정도로 될 것 같은데, 경기 불황 안에서 ample room이라는 건 충분한 공간, 여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면 거기에 이제 준비할 수 있게, 이제 giving policymaker, 정책 위반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지가 있어야지 정책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적 완화를 많이 한 일본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카드가 안 맥히니까 못 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도 0%니까 더 내려갈 수는 없겠죠? 네,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들이 정책을 쓸 정책이 남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덴빅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크리스토 덴빅이라는 사람은 파리에 기반을 둔 글로벌 헤드라니까 지역 이렇게 전체 총장인데, 거시경제 연구센터에 글로벌 헤드라고 하네요. 글로벌 헤드면 글로벌 이렇게 거기서 제일 지구적으로 제일 이렇게 이제 높은 사람이겠죠. 총사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Both ruble and won could outperform. 그러니까 이제 루블하고 원이, 그러니까 루블은 러시아를 대표하고 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거니까 두 나라가 잘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ll emerging countries have a room to make a monetary or fiscal push. 이 신흥국들은 둘 중에 하나를 가지는데요. 어떤 걸 갖냐면 모니터리, 재정적인 거하고 통화 정책이죠. 모니터링은 통화 정책, 양적 완화할 것 같아요. 피시컬 푸시는 재정적 정책이니까 이제 금리 쪽인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 두 나라만이, 러시아하고 한국만이 그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하면, 그러면은 경기 부양들 자체가 더 쉽겠죠? 여기 이제 불황에 대한 얘기니까, 불황 쪽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요. 근데 이 덴빅이라는 사람이 언제 얘기했냐면, 수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스코 방문하는 기간 중에,
모스크바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한테 아부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죠. This will help them to stay afloat. afloat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는 them은 뭐냐면 두 나라죠. 러시아하고 한국을 둥둥 떠다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세션이라는 건 가라앉는 거잖아요. 불황이라는 건 가라앉는데 이거는 이렇게 둥둥 떠다니게 그러니까 그 불황에서 불황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리세션 버퍼 리세션 이제 불황에 대한 완충인데 그냥 완충할 수 있는 이제 그 이제 주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Russia and South Korea only major EM country. EM은 emerging market country겠죠. 그러니까 running budget surplus. 러시아하고 한국은 only 단지 그러니까 두 신흥국 중에서 단지 두 나라만이 재정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한국은 2.1%고 러시아는 1%입니다. 멕시코 마이너스 2.5, 터키 마이너스 3.1,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국은 마이너스 5.1, 인디아 마이너스 6.9, 브라질 마이너스 7.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들은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흑자인데 그러니까 여지가 있죠. 재정 2% 다른 나라 브라질에 비하면은 9%뭐 10%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여지 자체가.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 자체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독일 자체도 좀 이렇게 뭐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놔두고요. Inflation in South Korea hit a record of low of zero in August. 이 말은 8월 달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제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게 뭘 만들었냐면 the real rate at the highest since 2014 201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실질 금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질 금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 비율을 뺀 겁니다. 근데 이자율이 만약 10%라고 하면 10%인데 인플레이션 비율도 10%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 뭐 이자율 자체는 얼마냐면 실질 금리는 그냥 0%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대신 그러니까 그 이자가 이렇게 보충해 준 거밖에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돈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가 인플레이션이 했다 하면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건데 이자로 10% 보충해 준 거면 그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내가 이자를 받았어도 똑같은 물건을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자율은 0%인 거죠. 뭐 이해 가시나요? 근데 이제 그 제로 금리가 되면 거기가 우리나라 금리가 뭐 2%였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제로면 우리나라 금리가 뭐 2%였을 때 2 빼기 제로가 되니까 2%의 실질 금리가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절보다 이렇게 2014년 이후에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때 보면 뭐 우리나라 금리가 2014년 이후에 뭐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뭐 만약에 3%였는데 인플레이션 비율이 뭐 2%였다 하면 실질 금리는 1%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 정도 실질 금리가 2% 정도가 이제 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하면 그 이제 누가 이 말을 한 거냐면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 IMF가 무슨 약자냐면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Both countries have seen big inflows to their local currency bond market this year. 두 나라는 이렇게 큰 유입이 있었는데요. 그 무슨 지역 화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화 화폐, 본드가 이제 채권이죠. 채권 시장에 큰 유입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biggest purchase, 큰 구입, 2007년 후에 큰 구입을 했다는 건데, 이제
국가에서 채권 구입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루블 대 베스, 그러니까 뭐 러시아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빼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리고 그 이제 to be sure, both South Korea, Russia has heavily depend on the export.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과 러시아는 수출 의존도가 나라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워는 지금 이미 기울어진 슬러기시 그로스라는 게 뭐냐면 기울어진 성장률인데 그거에 더 이렇게 줄어들 댐프닝 더 이제 약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슬러기시 그로스를 더 약화시킨다니까 더 악화된다는 얘기였죠. 성장률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이니까 무역 전장의 여파에 따라서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but in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in emerging markets, countries like South Africa and Turkey, where policymakers don't have much wiggle room if global economy soars, according to the Denbick. 그러니까 이제 뭐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나 한국이나 이런 좀 재정 흑자인 상황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남아공화국이나 터키 쪽 같은 경우에는 정책 위반자들이 이 위글 뭐 꿈틀거릴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이코노미 소스 그냥 뭐 경기 그 글로벌 이코노미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왜 이쪽을 다시 살펴보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IMF 1997년 IMF 때도 우리나라는 계속 좋다고 방송했었거든요. 내일이면 좋아진다, 내일이면 좋아진다 그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면 100원씩 환율이 오르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800원에 시작했었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2000원까지 갔으니까 하루에 100원씩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손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경제가 심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의도 그 표를 위한 의식이든 어떤 거든 간에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정책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객관적인 시각일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머징 마켓에서는 이 선진국까지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뭐 선진국들이야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 기축통화국이고 또 이제 중국은 워낙 자체적으로 이렇게 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버틸 여력들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데를 빼놓고 한국은 아주 안전한 나라라는 겁니다. 아주 안전한 나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번에도 다루었듯이 네,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베팅을 한다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투자를 중단하고 현금을 확보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근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현금을 확보하시려고 하면 손해율이 상당합니다.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토지 같은 경우는 더 손해율이 상당하겠죠. 그런데 이제 근데 그런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을 때 반대로 이렇게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경기가 호황으로 바뀐다 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실물 자산들은 가격이 뛰거든요.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고. 그래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 금융위기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어느 쪽에 베팅하느냐. 만약에 본인들이 금융위기가 온다 하면 그걸 이렇게 신봉자라 하면 거기에 맞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현금이나 달러나 뭐 금이나 은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맞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뭐 이렇게 뭐 실물자산이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저는 예상하는 게 이 경기가 조금 불황의 기운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해야 되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다 하면 근데 뭐 양적 완화하면 돈의 가치 떨어지는 거죠. 금리 인하도 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고 실물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토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베팅하는 건데 여러분이 어느 입장이냐를 정하는 게 그러니까 미래를 완벽하게 미래 예측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 거기에 작게나마 이렇게 행동으로 해보시는 게 투자자의 가장
이렇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만 보고만 있으면 나 지나고 나서 나는 괜찮아서 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투자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 투자에서도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를 통해서 자꾸 보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갖고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정리한 금융위기,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오는가 하고 오늘 2020년 얘기였었죠. 오늘은 외국의 언론에서 바라본 한국 금융위기 가능성인데요. 종합적으로 해보면 한국은 금융위기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그냥 제가 나아갈 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 자체는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큰 염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니까요. 예, 오늘은 새롭게 시도를 해봤는데,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래 구독 부탁드립니다.